네, 안녕하십니까. 지한공무원학원에서 영어를 전임하고 있는 영어 강사 조재권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6월 13일 날 있었던 2020년도 6월 13일 날 있었던 지방직 그다음에 서울시 영어 시험에 대한 해설 총평을 찍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우선은 대단히 시험을 보시느라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6월 13일 날 시험장에 가가지고 이제 수험생들이 직접 응원하면서 그렇게 했었었는데 정말 참 들어갈 때 어떤 그런 수험생들의 그런 모습과 나올 때 그런 수험생들의 모습이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께서는 되게 좋아서 나오시는 분도 계셨고, 되게 뭔가 어깨가 처져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하는데, 어쨌든 참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도 너무나 이제 느끼는 것도 많았고, 어쨌든 그 시험 보신 모든 분들 노력하신 만큼 일단은 최선의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모두 고생하셨고, 우리가 이제 영어 시험에 대한 문항별로 어떤 좀 분석을 해보기 전에 일단은 총평을 영어 시험이 전체적으로 어땠는가에 대한 총평을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보게 되면 출제 특징에서 한번 봐보면은 이 가장 큰 특징은 역시나 독해의 난이도 하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독해가 더 쉬워졌다 어려워졌다는 워낙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할 수도 없고, 사실 난이도가 엄청 쉬웠다 어려웠다라고 전체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지 않는데 독해 난이도 하락이라고 하는 말은 일단은 개수가 문항이죠. 문항이 일단은 좀 줄었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독해 문항이 이번에 9문제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보통 어려워하는 게 빈칸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 빈칸이나 어떤 거 추론 문제가 많을 때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이번에 상대적으로 빈칸 문제도 적었고, 그 다음에 지문의 길이도 엄청나게 길었던 그런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 일치도 많이 없었고, 그러니까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내용 일치도 많이 없었고, 주제나 제목 문제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독해의 난이도로만 봤을 때는 지난번 시험, 작년 시험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평이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문제의 증가라고 하는 거, 원래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에 보통 어휘 문제가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5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물론 빈칸형, 논리력을 필요하는 그런 어휘를 포함해서 5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5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휘의 수준도 그렇게 엄청 어려웠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변별력을 갖추는 이제 D체크형 기준으로 했을 때, D체크형 기준 2번 문제 같은 경우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터치오프 같은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으나, 사실 이제 그런 거 이제 변별력을 갖추는 문제니까 그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 엘리베이트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Give rise to elevate나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 make a case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추론 가능한 문제였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 봤을 때 어휘 문제도 한두 문제 빼고는 그렇게 엄청 어려운 정말 더럽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휘들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변별력 문항 어휘 이번 독해 19분, 요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저도 이제 시간을 재고 풀어보는데, 제 기준에서 좀 어려웠었을 문제, 수험생들이 조금 어려웠었을 문제를 따지다고 보면은 올해 영어 시험에서는 어휘 2번, 그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터치오프가 있을 겁니다. 터치오프와 그 다음에 독해 19번, 이게 이제 문장을 삽입하는 문제죠. 꽤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요거 이제 2문제 정도가 뭔가 변별력을 갖추기 위한 수험생들의 좀 어떠한 실력을 판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고난이도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인 난이도 조정이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보통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특강도 찍고 했었지만은, 저는 약간 우려했던 게 뭐냐면은, 최근 들어 영어 시험이 어렵게 나온 적이 많이 없었어요. 정말 지역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 빼고는 상대적으로 전부 다, 특히 지방직의 경우는 평이하게 나왔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엄청나게 영어가 어려우면 어쩌나 그런 식의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이제 다른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더 이제 좀 더 쉽게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난이도가 너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굳이 따지고 보자면 하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워낙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거라 중하 정도의 어떠한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법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정말 열심히 그냥 꼼꼼하게 평소 하던 대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좋은 결과를 얻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근데 너무나 이게 사실 시험이라는 게 아무리 모의고사를 잘 보고 뭘 해도 그날의 어떤 컨디션과 여러 가지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까봐야 아는 겁니다. 까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직 이제 국가직 시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준비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번부터 한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우리가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는 아마 어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어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우선 보게 되니까 우선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빈칸에 들어간 문제를 찾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우선 좀 단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번에 일단 요 sanitary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위생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위생적인 이라는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insulated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뭔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동사 형태죠. insulate라고 하는 동사를 보게 되면 뭔가를 단열시키다, 열을 차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장돼가지고는 뭐 고립시키다, 분리시키다 이런 뜻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얘의 기본적인 뜻은 뭔가 열을 갖다가 막는 느낌, 열을 차단하는 단열시키다의 느낌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의 recyclable 같은 경우는 뭐 재활용할 수 있는, 재사용할 수 있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aterproof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방수하는 기능이 있는 이런 뜻이 되겠죠. 일단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이 문제에서 이 답이 이제 2번인 건데, 요거를 풀 수 있는 부분이 여기가 되겠죠. 왼절이 될 겁니다. 그쵸? 왼절을 보게 되면은 온도가 뭐하기 시작할 때? 오르기 시작할 때. 온도가 오르기 시작할 때 당신의 물은 어떻게 될 것이다? will also 또한 heat up, 뜨거워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 문장을 봤을 때 앞에 보니까 the issue with the plastic bottle,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 병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뭐다? 그들이 뭐하지 않다라는 거죠. 뭐하지 않으니까 이제 온도를 받았을 때 물이 뜨거워지겠냐라는 거죠. 뭐하지 않으니까 이번에 insulated, 열을 차단시키지 않고 단열시키지 않으니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시겠고요. 요 insulated라는 단어가 참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저희 이제 가족 중에 어느 분께서 회사를 다닙니다. 그 회사 이름이 뭐 인슈로 회사였는데 그때 저는 궁금했어요. 왜 회사 이름이 인슈로일까라고 봤더니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물어봤더니 단열재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인슈라는 게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인슐레이트는 뭐 단열시키다, 열에 차단하다라는 뜻이 되겠고, 문맥상 해석을 해보면은 이제 물이 뜨거워진다, 온도가 올라갈 때. 왜? 플라스틱 바틀은 열을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은 그래서 2번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를 봐볼 건데, 터치 오프란 뜻이 될 겁니다. 터치 오프, 그쵸? 터치 오프란 뜻이 뭐 우리가 생소할 수 있어요. 얘가 이제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이제 어휘 중에서는 약간 변별력을 갖춘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 건데, 어휘라는 게 워낙 복불복이 심합니다. 복불복이 심해서 막 정말 아무리 열심히 외웠다 그래서 막 이게 어떻게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최대한 많은 어휘를 우리가 암기하고 가는 거지만, 사실 이 터치 오프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맞고요. 이 단어의 뜻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답이 2번인 거죠. give rise to, 유발시키다입니다. 유발시키다. 그렇죠? 이건 뭐 워낙 수업 때 많이 했던 단어이기 때문에 유발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터치 오프도 똑같은 뜻이 있어요. 뭐뭇을 유발시키다, 발생시키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보기를 좀 보게 된다면 1번의 look after 같은 경우는 뭐 뭐뭇을 돌보다 이런 뜻이 있죠. 뭐뭇을 돌보다. 그 다음에 make up for는 뭐뭇을 벌충하다. compensate와 얘가 동요가 되겠죠. 뭐뭇을 벌충하다, 보상하다. 그 다음에 4번에 keep in contact with는 뭐뭐와 연락을 유지하다, 이렇게 뜻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어휘 같은 문제는 우리가 막 엄청나게 막 해석을 한다고 해서 막 답이 나오는 그렇게 많이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은 과감하게 넘기는 그런 어떤 방법 추천드립니다. 물론 여기는 단어를 다 모른다고 치면 무조건 넘겨야 되는 거고, 안다고 쳐도 만약에 이 단어를 모를 경우에는 막 굳이 엄청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이렇게 넘겨서 그냥 다음 문제를 푸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번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인 건데, 일단 elevate라고 되어 있죠. elevate. 그쵸? 요 단어가 이제 뭐예요? 완화시키다, 경감시키다, 뭔가를 줄이다 이런 뜻이죠. 답이 몇 번? 4번의 relieve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기 때문에 워낙 기출로 많이 나왔던 단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단어를 잠깐 보게 되면 complement는 뭔가를 보충하다, 뭐 덧붙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 accelerate는 speed up이죠. 속도를 높이다, 가속화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calculate는 계산하다, 추정하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 지금 문제 번호가 그게 안 적혀 있는데, D책형 기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밑줄 쳐져 있는 게 션입니다. 션. 그렇죠. 요 단어도 사실 제가 어떤 어휘 이제 아침 특강으로 이제 어휘나 이런 걸 했었을 때 제가 상당히 많이 언급했던 단어고요. 뭐뭇을 피하다, 회피하다는 뜻입니다. 뭐뭇을 피하다, 모면하다, 회피하다는 뜻이고, 이에 해당하는 동의어가 표제어인 avoid가 있겠죠. 워낙 중요한 단어니까. 네, 뭐 션이라는 뜻을 아셨다면 뭐 사실 1번에 어보이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없었겠죠.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뭇을 경고하다, 알리다 이런 뜻이 되겠고, punish라고 하는 건 뭐 징벌하다, 징계하다, 벌하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imitate라고 하는 거는 4번의 imitate는 흉내내다, 그 다음에 모방하다, 따라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로 나와 있는데, 문법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문법 문제 같은 경우도 막 엄청나게 막 지역적인 문법이 나왔다라고 사실 얘기하기 힘들어요. 너무나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들, 뭐 수일치라던가 뭐 관계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분사라던가
그런 것들 참고해서 우리가 충분히 핵심 문법 위주로 우리가 공부했었다면 다 맞출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1번에 일단 보게 되니까 어법상 옳은 것을 찾는 거네요. 자, 1번에 보게 되니까 of the billions of stars in the galaxy 보면은 우주에서 그러니까 수억 개의 어떤 그런 별 중에 수십억 개의 별 중에 how much 얼마나 많이 생명을 부활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상하게 볼 수 있는 게 이 부분인 거죠. how much와 are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가 보통 much라고 하는 경우는 much 같은 경우는 뒤에다가 무슨 명사를 쓴다 그래요? 불가산 명사를 쓴다라고 하죠. 즉 단수 명사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수 명사를 쓰는 건데 얘를 갖다가 만약에 단수 명사를 그러니까 이 much의 자체가 워낙 양을 뜻하기 때문에 뒤에다가 불가산 명사를 씁니다. 이러한 명사를 쓰게 된다고 쳤을 때 동사는 뭘 써야 돼요? 당연히 단수 동사를 쓰는 게 맞죠. 그래서 how much is it 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 much가 어떤 양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is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 겁니다. 단수 동사를 쓰는 건데 여기서 지금 이상한 게 much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 뒤에다가 are를 썼다라는 거죠. 여기서 일단 틀린 겁니다. a라고 하는 건 복수명사인 건데 much가 단수 명사를 쓰고 단수 동사를 쓰는 그러한 어떠한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복수동사 are를 써서 틀렸겠고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고치느냐라고 볼 수 있냐면 뭐 고치는 것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얘가 지금 받는 게 뭐예요? 앞에 있는 billions of stars 정말로 많은 수십 개, 수억 개의 별들인 거죠. 수십억 개의 별들인 건데 여기서 이제 of가 뭐뭐 중에서의 뜻이니까 우주에 있는 정말 수십억 개의 그러한 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별 여기서 지금 몇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게 맞아요? many가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어떠한 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how many stars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얼마나 많은 별들이 are able to hatch life 생명을 부활시킬 수 있을까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much가 아니라 얘를 뭐로 바꿔주는 게 맞다? many로 바꿔주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그 근거는 뒤에 있는 are라고 하는 이 동사와 앞에 있는 문맥을 봤을 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기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2번에 보니까 The Christmas party was really excited. 여기서 일단 되게 이상한 게 조금 보이시는 거죠. Was really excited. 우리가 보통 이 excited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워낙 뭐 분사 파트에서 워낙 많이 강조했던 단어이기 때문에 excite가 뭐뭇을 흥분시키다, 뭐뭇을 기분 좋게 하다, 뭐뭇에게 흥미를 주다라고 하는 감정의 의미를 갖는 동사인 건데 감정의 의미를 갖는 동사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동사 자리에 쓰였을 때 주어와의 관계를 우리가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주어와 비교를 해서 주어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어떤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면 얘가 뭐로 쓰는 게 맞고 ing로 쓰는 게 맞고 주어가 흥분을 당하고 뭔가 감정을 느끼고 있는 대상이 된다라고 치면 여기가 뭐가 맞아요? ed가 된다라고 하죠. ed가 된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감정을 느끼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만약에 앞에 주어가 사람이 나와 있었다라면은 얘가 뭐가 맞겠어요? ed가 맞겠죠. 내가 흥분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내가 흥분을 당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선 크리스마스 파티라고 하는 거 파티가 흥분을 느끼는 게 아니라 흥분을 주는 거죠. 우리한테 흥분을 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능동의 느낌이기 때문에 ed가 아니라 뭐가 맞다? ing로 써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틀린 건 이번에 틀린 건 excited가 exciting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요걸 그래서 우리가 수업 때 어떻게 더 많이 공식화하냐면은 앞에 주어가 사물일 때 감정동사의 경우 사물일 때는 감정동사의 경우 뭐를 쓰고 ing를 쓰고 앞에 주어가 사람일 경우 감정동사의 경우를 ed를 쓴다라고 우리가 거의 뭐 공식처럼 외우는 거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해를 한다 그래도 사람은 감정을 느끼는 어떤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pp로 쓰는 게 맞고 사물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감정을 주고 있는 어떤 그런 능동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ing로 쓰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excited가 exciting으로 바뀌셔야 되는 거고 답이 이제 3번인 거죠. 답이 이제 3번인 건데 3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형광펜은 어디다 칠까? 이 부분이겠죠. 당연히 because I'm starting work 그 다음에 at noon today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분명히 이 문장의 시제를 보게 되면 얘는 지금 어떤 시제냐면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님을 나타내는 시제인 건데 해석을 해보면 얘가 어떻게 해석이 돼요? 미래처럼 해석이 돼요. 나는 반드시 떠나야 한다 지금 당장. 왜? I'm starting work 일을 해야 되니까 언제? 오늘 오후에 일을 해야 되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동사 중에서 이런 동사들 go라고 하던가 come이라고 하던가 뭐 arrive와 같은 그런 동사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뭔가 시작하고 끝나는 의미를 가진 start 같은 동사들 뭐 begin이나 뭐 end 같은 뭔가 끝내다라는 뜻은 이런 동사들 이런 동사들의 경우에는 뭘 같이 써서 여기는 이 부분
어떠한 미래를 나타내는 어떠한 그런 시간에 표시 부사구와 같이 써서 얘네가 뭐가 됐을 때도 현재 진행형이 됐을 때도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두는 게 중요하죠. 이게 여기 시제 파트에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기본서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책을 보면은 왕래발착 동사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왕래발착 동사의 경우 시간 표시 부사구가 쓰일 때 현재 진행형이 되어도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법 포인트인 거고 워낙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도 봤을 때 이제 오늘 오후에 일을 시작할 것이다라고는 어떤 가까운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것도 맞는 말이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렇게 굳이 우리가 왕래발착 동사 이런 걸 몰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도 뒤에 어떤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표시 부사구가 있으면은 어떤 그런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문법이죠. 어디가 틀렸겠어요? used to loving 틀린 거죠. 이거 제가 수업 때도 정말 너무나 많이 강조해요.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제가 정말 기본 살 때마다 정말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만약 길을 마주치다가 제가 딱 어깨를 딱 쳤다. 마치 남자분들 군대에서 관등 성명 되는 것처럼 딱 어깨를 딱 쳤을 때 자동적으로 이게 나와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정말 많이 강조했던 문법입니다. 그래서 used to 동사 원형이죠. 뭐뭐 하곤 했다. 얘랑 비슷한 것들이 이제 be used to ing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be u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엄청 헷갈리기 때문에 시험에도 되게 잘 나와요. 올번에 나왔던 거죠. 얘가 지금 used to ing가 아니라 used to 동사 원형으로 써주는 게 맞습니다.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뜻이 되겠고 그래서 they used to love books. 그들은 이제 책 읽는 걸 좋아하곤 했는데 훨씬 많이 할 때 그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답은 그래서 어쨌든 올바른 거는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휘 문제네요. 자, 여기는 어휘 문제를 보니까 make a case for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단어의 뜻을 모르셨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make a case for는 뭐뭇을 입증하다. 뭐뭇을 주장하다, 뭐뭇을 입증하다, 뭐뭇의 정당성을 입증하다. 보통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긍정적으로 무언가를 주장한다라고 할 때 뭐뭇의 정당성을 입증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고 얘와 가장 비슷한 뜻이 나오는 문맥상 4번에 strongly suggested가 되겠죠. 강하게 제안하고 강하게 주장한다라는 거죠. 뭐뭇의 정당성을 입증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1번의 object to 같은 경우는 어디에 반대하다는 뜻이죠. 전혀 반대의 뜻이고 2번에 dream about은 뭐뭇에 대해 공상하다, 생각하다, 꿈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에 completely exclude 이때 exclude라는 단어가 뭐뭇을 제외하다는 뜻이니까 완전히 배제하다, 완전히 제외시키다 이런 뜻이 있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요번 문제 같은 경우는 make a case for의 동의어는 4번 strongly suggested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어휘는 다 끝났습니다. 어휘는 끝났고 이렇게 이제 문법까지 독해가 남았는데 생활영어도 남았고 했는데 자 우선 보도록 합시다. 우리말이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우선 1번에 보게 되니까 자 보증이 만료되어서 수리는 무료가 아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문장을 보게 되니까 since the warranty had expired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뭐뭐 해서 뭐뭐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since 절이 되겠죠. 이 부분이겠죠. 보증이 만료되어서 그 보증이 뭐 되어서 expired 이게 말 그대로 만료되다는 뜻이니까 보증이 만료되어서 the repairs 수리는 뭐였다? was not free of charge 무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는 문법 포인트는 뭐겠어요? 대과거와 과거의 시제 일치겠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봅시다. 보증이 완료된 게 먼저겠죠. 보증이 끝난 게 먼저고 보증이 이전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뭔가 수리를 하려고 해도 무료가 아니었다라는 문맥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뭐가 맞게 쓰였다? 대과거와 과거가 맞게 쓰였다라는 거죠. 보증이 만료된 게 과거보다 이전에 이를 나타낼 때 우리가 보통 had PP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 1번은 올바르게 쓰였다라는 거고 자 2번에 보도록 합시다. 설문지를 완성하는 누구에게나 선물 카드가 주어질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워낙 요 whomever 요 부분이 틀렸겠죠. 제가 불과 이제 시험이 있기 3일인가 4일 전에 영상을 하나 찍었었어요. 그 이제 지방직 서울시 대비 파이널 압축 특강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문법상이라던가 구문이라든가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거 막 정리해뒀습니다. 거기서 정확히 제가 정말 요게 이제 그쵸? 나왔었는데 whomever를 갖다가 뭐로 고치는 거, whoever를 고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것도 이제 우리가 좀 포인트를 보자라고 치니까 the gift 카드가 주어고 will be given이 동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to부터 questionnair까지가 이제 전치사 구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to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뭘 써야 되기 때문에 목적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whomever가 아닐까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일단 이 whomever라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뭐 하는 것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하죠. 누구든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로 뒤에 불완전한 절을 이끌면서 명사절이나 부사절 자리에 쓰일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to라는 전치사 때문에 여기가 whomever라는 목적격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 to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명사절인 whomever부터 question이에요. 까지가 전부 다 절을 갖다가 목적어로 받는 거죠. 이 절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complete가 동사기 때문에 동사 앞에 지금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다는 겁니다. 주어가. 그러면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는 whomever가 아니라 뭐로 바꿔주는 게 맞다? whoever로 바꿔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요거 이제 굉장히 되게 중요한 문법이고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 whomever나 whoever 같은 경우는 복합관계 대명사라 그래서 뒤에다가 불완전한 절을 이끌고 그 다음에 명사절과 부사절 자리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특징을 보자라고 하니까 whoever는 당연히 무슨 자리에 써야 되고 주어 자리에 써야 되고 whomever 같은 경우는 목적어를 대신하는 목적격 자리에 써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전치사 to에 해당하는 그 목적어로서 whomever가 목적어가 아니라 whomever부터 questioner까지 전부 다 이 절을 자체로 목적어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동사 앞에 뭐가 없으니까 주어가 없기 때문에 whomever가 아니라 whoever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틀린 거는 whoever로 고쳐주셨어야 됐다. 뭐 자세한 내용은 아직 그 올라가 있으니까 이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이제 보기 3번을 볼까요? 보기 3번을 보게 되면은 지난달 내가 휴가를 요청했었더라면 지금 하와이에 있을 텐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일단 참고로 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이니까 답은 몇 번이 돼요? 2번이 됩니다. 2번이 답이 된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whomever를 갖다가 whoever로 바꾸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번을 보게 되면은 If I had asked for a vacation last month, I would be in Hawaii now. 여기서 우리가 형광펜 해야 되는 게 어느 부분이에요? now죠, now. 그쵸? now. 이게 가정법이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을 거예요. 워낙 뭐 많이 들었던 중요한 문법이기 때문에 if I 어떻게 쓰고 나면 여기다가 had pp를 쓰고 나면 if 주어 had pp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는 would have pp를 쓰는 게 맞죠. would have pp를 쓰는 게 맞는데 그 절에 뭐가 있을 때 now라던가 tomorrow라던가 today와 같은 부사구가 있을 때는 여기다가 뭘 쓴다. would have pp가 아니라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혼합 가정법이다라고 하죠. 자, 잠깐만 정리해 보시겠는데, 잠깐만 정리해 보면은 if 주어 여기다가 뭘 쓰고 had pp를 쓰면 원래 가정법이라는 게 어떻게 써요? 여기다가 if 주어 had pp 다음에 주어 다음에 여기다가 would, could, might, have pp를 쓰는 게 맞죠. 이렇게 쓰는 게 맞겠는데, 이게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죠. 과거에 그랬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끼칠 때. 과거에 그랬었다면 지금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주로 뭐가 많이 와요? 어떤 부사구를 나타내는 now라던가 today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오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바뀐다? if 주어 had pp 여기에 뭘 쓰고 would have pp가 아니라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 문법 포인트인 거죠. 혼합 가정법 파트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맞게 쓰였습니다. 맞게 쓰였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4번 한번 봐봅시다.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작년에 돌아가셨고 설상가상으로 그의 어머니도 병에 걸리셨다.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표현은 딱 하나죠. 요거 설상가상으로 뭐 어떻게 썼어요 지금? What was worse죠? 설상가상으로 올바르게 쓰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pass away, 뭐 돌아가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답은 어쨌든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뭐 밑줄형 어법 문제로 되어 있네요. 8번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8번 문제인 건데 우리가 한번 1번부터 역시나 4번까지 한번 출제 포인트를 비교해 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우선 1번에 decla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declaring 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어디 부분이 되겠어요? once라는 접속사에다 우리가 일단 세모를 좀 쳐주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다? ing가 나와 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접속사라고 하는 이 once 다음에 ing가 나와야 돼. 얘는 모임이 틀림없다. 분사 구문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분사 구문의 특징은 뭐가 돼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접속사 주어 동사에서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이게? 만약에 주어가 같다라고 치면 이 주어를 생략을 하고
접속사는 뭐 생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 이 동사를 뭐로 바꿔줘요? ing나 pp로 바꿔주는 거죠. ing로 바꿀 때는 어떨 때 이 주어와 이 관계가 능동일 때 ing가 되고 그 다음에 주어와 이 동사의 관계가 수동이다라고 치면 얘는 뭐가 된다는 거죠? pp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보니까 이 주어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돼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이 사람이 어떠한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had an eye for beautiful jewels. 뭔가 되게 아름다운 어떤 보석들에 대한 안목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죠? And 그리고 over the years amassed some amazing pieces. 되게 아주 놀라운 어떤 그런 보석품들을 갖다가 계속 수집해 왔다라는 거죠. 수집해 왔는데 once ing. 그럼 여기 이제 once와 ing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하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관계를 봤을 때 once 일단 뭐뭐 하면 그 테일러가 declare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선포하다, 말하다, 공포하다 이런 뜻이니까 일단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declare 선포하고 나면, 공포하고 나면, 말하고 나면 뭐라고? A girl can always have more diamonds. 여성은, 소녀는 항상 더 많은 다이아몬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나면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지금 관계가 어떻다? 뭐가 맞다? ing인 능동이 맞다는 겁니다. 얘는. 그렇죠? 이거를 뭐 우리가 더 쉽게 푼다라고 쳤을 때는 뒤에 뭐가 있으니까 목적어가 있으니까 여기도 뭐가 맞다? 뭐 ing가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그건 요령인 거고 우리가 이제 정석대로 한번 풀었을 때 이 분사 구문의 경우 항상 이 문제 포인트가 똑같아요. 출제 포인트가 똑같은 게 이런 분사의 경우 맨날 여기 ing죠. ing나 어디에? pp에 밑줄을 쳐놓고 ing가 맞냐 pp가 맞냐 맨날 똑같이 물어봅니다. 그 관계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봐야 돼요? 앞에 있는 주어를 갖다가 이 주어를 갖다 여기 앞에다가 넣어보면 된다는 거죠. 관계를 봤을 때 이 테일러가 엘리자베스가 declare 말하는 직접 말하는 능동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뭐가 맞다? ing가 올바르게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고 1번 올바르게 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that brought in 이 경우에는 보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죠? 여기까지 그쵸? 밀리언까지가 앞에 있는 억션을 꾸미는 관계사 절이 되겠고 우리가 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그 that, 그쵸? that 관계대명사 포인트 that 관계대명사의 포인트는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앞에 뭐가 있어야 되고 선행사가 있어야 되고 뒤에 문장이 어때야 된다? 불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선행사 옥션, 경매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고 뒤에 brought in, 뭐뭇을 유발시키다 가져오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다. 이 뒤에 뭐가 없는?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사 대시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2번도 맞게 쓰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래 문제 이렇게 푸는 거죠. 우리가 왜? 막 정말 막 해석까지 다 해서 푸는 문제는 결국 많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어떤 그 밑줄 쳐져 있는 단어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아무 단어에 밑줄을 친 게 아니라 다 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잘 봐서 거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답이 이제 3번이죠 여기가 답이 이제 3번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한번 문장 구조를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문장 구조를 파악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왜 그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을 때 제가 좀 강조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을 때 뭘 먼저 확인해라? 4가지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자리, 수, 태, 시제를 제가 꼭 확인하라 그래요. 동사의 출제 포인트는 뭐라고요? 자리와 수와 태와 시제입니다. 자리라는 건 그 자리가 맞냐라는 걸 봐야 되는 거고 수라고 하는 건 얘가 단수가 맞냐 복수가 맞냐 그 다음에 태라고 하는 건 능동이 맞냐 수동이 맞냐 시는 시제죠. 시제를 비교해라라고 하는 건데 우선 우리가 문장 구조 파악, 그러니까 자리를 먼저 보게 된다면은 어몽이라고 하는 전치사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전부 다 부사구에 해당이 되고 월과 동사 1961년도 그 다음에 visual timepiece 여기가 이제 주어가 된다는 거죠. 얘가 지금 어떤 구조? 도치가 되어 있는 구조로서 앞에 부사구가 올 때 동사주어로 도치를 시켰다. 그래서 어쨌든 자리는 여기가 동사 자리가 맞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동사 자리는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수를 봐야 됩니다. 수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때 이 동사의 수위치는 당연히 어디에다가 시켜요? 뒤에 있는 주어에다가 수위치를 시키겠죠. 뒤에 있는 주어를 보니까 be jeweled timepiece라고 하는 어떤 주어? 단수 주어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단수 여기 뭐가 어가 있으니까 또 단수 주어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단수 주어가 나와 있을 때는 were가 아니라 뭐가 맞다? was가 맞다라는 거겠죠. 얘는 지금 뭐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위치가 틀린 거죠. 근데 문장을 어떻게 바꿔놨다? 도치라고 하는 쪽을 한 단계 더 꼬아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치로 된 문장에서 그 동사는 뒤에 있는 도치된 그 어떤 주어의 수를 일치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앞에 지금 주어가 단수기 때문에 were가 아니라 뭐가 맞다? was로 바꿔주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4번의 covered 같은 경우도 얘도 똑같은 거죠. 약간 이 분사가 똑같은 거죠. ing가 맞냐? pp가 맞냐? covered부터 어디까지죠? 되게 기네요. 컬 다이아몬드 여기 대충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무엇을 테일과 헤드를 꾸며주고
covered 같은 경우는 뭐뭐로 덮여 있는이라는 뜻이고 뒤에 목적어도 없는 이제 with란 전치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pp가 올바르게 쓰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be covered with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죠. 뭐뭐로 덮여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covered with diamond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로 덮여 있는 head and tail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번도 올바르게 쓰였다. 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네,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결사 문제가 나오면 연결사 문제. 네, 연결사 문제부터 가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종종 이제 독해가 종종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물론 생활용어도 나오겠지만 우선은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연결사 문제로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연결사 문제를 풀 때 좀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문제를 만드는 출제자가 그래요. 이게 물론 뭐 해석을 해가지고 풀면은 맞겠지만은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출제자라면 문제를 조금이라도 어렵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앞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뒤 앞에 있는 부분에다가 뭘 주겠어요? 되게 비슷한 뭘 넣어도 맞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연결사를 주겠죠. 그래서 핵심은 어디에서? B에서 아마 좀 어려운 걸 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앞에서부터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A를 딱 읽었을 때 연결사를 딱 바로 찾아버리면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부터 뒤에 있는 B부터 알아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얘를 먼저 찾아야 답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문제를 꼬아낸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방식인 건데 그래서 이제 보기의 단어를 보니까 1번과 3번의 뜻이 되게 비슷합니다. In contrast, 뭐뭐와 대조적으로, 뭐뭐와 반대해서. however도 그러나의 뜻이 있는 거고 similarly가 유사하게, accordingly가 따라서 그렇죠? 이 두 개가 좀 비슷한 뜻인 거죠. 물론 좀 관계가 조금 다르지만 그런 거 봤을 때는 사실상 A번을 읽어도 뭔가 둘 중 하나로 압축이 된다. 확실하게 답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B번의 단어를 보니까 does 그래서 그러므로 얘는 이제 뭔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말을 쓰는 거고 moreover는 게다가 on one hand 한편으로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얘네 전부 다 네가 뜻이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자 우리가 일단 한번 A를 한번 봐봅시다. A를 먼저 우리는 뭐 문제 지금 분석하는 거니까 A를 먼저 봐보게 되면 참고로 여러분 연결사 같은 경우는 막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 다 읽고 풀면 좋겠지만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연결사가 있는 그 빈칸을 기준으로 연결사 앞문장과 연결사 뒷문장을 풀면은 다 읽고 나면은 여기는 연결사를 거의 다 이제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를 읽어볼게요. 이 앞문장이 여기네요. 앞문장이 기네요, 되게. 자, people,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 보여주는 사람들인 거죠. 뭔가 확신에 찬, 주장이 강한 행동 스킬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은 able to 뭐 할 수가 있다더라? handle, 다룰 수가 있다. 충돌적인 상황을 다룰 수가 있죠. 어떻게? 쉽게 충돌이 되는 상황을 다룰 수가 있고요. and, 그리고 assurance, 그러니까 뭔가 확신은 그러니까 assurance가 뭔가 확신감이죠. 확신감, 그렇죠? 쉽고 뭔가 확신에 차게 확실하게 상황을 다룰 수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while 뭐만 하는 동안에 maintaining 유지하는 동안에 좋은 상호 인간관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은 뭐예요? 이 assertive behavior를 갖고 있는 사람은 충돌적인 상황을 더 잘 다룰 수가 있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되게 플러스적인 내용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뒤를 봅시다. A번 뒤에. 근데 이제 aggressive behavior, aggressive는 뭐예요? 얘가 공격적인이라는 뜻이죠. 공격적인 뭔가 행동은 뭐한다? 포함하고 수반한대요. 뭘 포함한대요? expressing, 표현하는 것을 수반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그리고 느낌을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and, 그리고 또 뭐한다? defending, 뭔가를 이제 방어한다라는 거죠. 무엇을? 당신의 권리를 방어한다. In a way that 뭐뭐 하는 방식으로 openly violates the right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위반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얘는 지금 어떤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assertive behavior를 갖고 있는 사람은 되게 아주 충돌적인 상황을 잘 이제 다룰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좋은데 이 aggressive behavior는 뭘 포함한다? 어떠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뭔가 당신의 권리를 방어하는데 뭐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뭔가 위반하고 침해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가 어떤 부분? 마이너스적인 부분이니까. 여기와 여기는 지금 내용이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뭐가 맞다? 1번과 3번 정도로 우리가 압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뭐 정말 논리에 따라서는 뭐 2번도 맞는 것 같고 4번도 맞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그거는 뭐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보통 크게 관계를만 봤을 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용이 바뀌는 이와 대조적으로 또는 however 같은 그러나 1번, 3번 우리가 압축을 할 수가 있겠고 하지만 역시나 우리가 계속 읽어봐야 되겠죠. 계속 읽어봐야 되는 건데 자, 우리가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이제 B의 앞과 D를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이거 봅시다. 이제 여기서 those exhibiting 그러한 어떤 보여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폭력적인 공격적인 행동은 그런 행동은 seem to believe 믿는 것 같대요. 뭐라고 믿는 것 같아? That right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must be subservient. subservient가 어디에 굴종하는 어디에 복종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반드시 어디에 복종해야 한다. to theirs. 그들의 어떤 그런 권리. theirs. 그들의 권리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죠. 누가? aggressive behavior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 B번 뒤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뭘 가지고 있다? have difficult time. 뭔가 힘든 시간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하는 데 있어서? 유지하는 데 있어서. 뭘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좋은 상호 인간관계적인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요? 앞에서. 이 뭔가 공격적인 행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자기네 것보다 반드시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은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가 되는 거죠. 답이 몇 번? 적절한 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여기 뒤에 B에 뭐밖에 안 된다? does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게 가장 적절하니까 당연히 답은 1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A를 안 풀고 여기만 먼저 읽어도 사실 우리가 1번이라는 걸 풀 수가 있어요. 워낙 관계가 분명하니까. 여기서는 공격적인 행동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뭘 가지고 있다? 어려운 어떤 그런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더즈를 먼저 찾아서 우리가 답은 1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참고로 전문 해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총평에 이제 올라갈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는 문제를 분석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답이 어떻게 해서 이게 되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다. 그거 위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보게 되니까 이제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여기 보게 되면은, 우선 뭐 이걸 다 읽고 푸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그 힌트,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sum과, 여기 있는 sum에다가 여러분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others, 그쵸? other tablet computers.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글을 쓸 때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떠한 전개 과정인 건데, sum과 others죠. sum과 others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어떠한 주제를 줘요. 앞에서 어떠한 주제를 주고 나서 그 주제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할 때 두 가지를 갖다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죠. some, 몇몇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것들은 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some과 others 우리가 보통 그래서 많이 이제 세트나 이제 짝으로 많이 외우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some, others 몇몇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한다. 여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앞에 첫 문장을 보게 되니까 The ebook application, 이 ebook application, 그 앱이겠죠. 얘가 어디에서? 태블릿 컴퓨터에서 이용 가능한 그런 어떤 ebook application이 뭐한다? 사용하고 있다. 뭘 사용하고 있다? 터치 스크린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글의 소재는 뭐다? 터치 스크린 기술인 거죠. 터치 스크린 기술이 되겠고 얘네들이 터치 스크린 기술을 사용한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몇몇 터치 스크린은 features, 특징으로 하고 있다. 무엇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glass panel covering two electronically charged metallic surface를 갖다가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터치 스크린에 대한 어떤 그런 특징들이 나오는 거죠. 일부 터치 스크린은 이러한 것들을 갖다 가지고 있다. 그 뒤에 쭉 내려가다 보니까 other 부분에 가서 다른 타블렛 컴퓨터들은 그렇죠? 다른 타블렛 컴퓨터들은 무엇을 특징으로 하냐? A single electrified metallic layer. 얘도 이제 결국 뭐에 대한 설명이다? 터치 스크린에 대한 설명인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 이 터치 스크린을 갖다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거는 이러한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고 또 어떤 거는 다른 터치 스크린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답이 뭐가 된다?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어떻게 터치 스크린 기술이 작동하는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번 같은 경우도 이거를 답을 3번이 되겠고요. 이제 이 10번의 이제 구조 같은 거 본다라고 치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앞에 있는 이 주제 여기서 이제 터치 스크린이라는 어떤 그런 소재를 잡고 그 다음에 이 some 터치 스크린이라고 하는 그 어떤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나서 other에 가서 다른 어떤 그런 터치 스크린의 기술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된다? 터치 스크린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고요. 네. 나머지 보기를 보게 되면 뭐 1번에 how users learn 어떻게 유저들이 새로운 이런 거 아니겠죠. 이 기술이 지금 터치 스크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북이 타블렛 컴퓨터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요거는 지금 이 글의 소재인 뭐가 빠져있다? 터치 스크린이 빠져있죠. 그거에 대해 우리가 좀 이제 언급이 안 돼 있다는 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터치 스크린 진화에 대한 내용이 없죠. 그냥 몇몇
그 터치 스크린은 이런 게 있고 다른 컴퓨터 타블렛에서는 이러한 터치 스크린을 사용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고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1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1번에 보니까 생활용어로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약간 생활용어 문제도 두 문제가 있는데 특징도 막 전부 다 엄청나게 어렵고 막 대단한 어떤 그런 표현들을 묻는 게 아니라 어떤 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추론 가능한 그런 이제 문제들이었다는 게 약간 특징인데요. 우선 우리가 한번 이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보게 되면은 A가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another one 또 다른 이러면서 이제 so many junks이면 여기 이제 그 스팸 메일 같은 거겠죠. 너무나 많다 스팸 메일이 그러면서 나도 알아 이러면서 I receive more than 10 junks 그러니까 하루에 10개 이상의 어떤 그런 스팸 메일을 받는다라는 거네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A가 이제 얘기를 하죠. Can you stop them from coming in? 좀 그런 것들 갖다가 오는 건 좀 막을 수 없을까? 그러니까 이제 B가 하는 말이 근데 그것들을 완전히 차단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 빈칸 뒤에 이제 밑에를 보니까 Well, you can set up a filter on the setting. 그러니까 설정에 들어가서 어떤 그런 필터 이렇게 그거 거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 필터 설정을 갖다 너가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죠. 그럼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건 뭐예요?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거죠. 새로운 방법을 찾으니까 그 뒤에 이제 B가 필터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답이 몇 번이 된다? 답이 2번이겠죠. Isn't there anything we can do?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거라도 없을까? 어떤 거 좀 할 수 없을까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B가 그러면은 설정에 들어가서 필터 한번 설정해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넘어갑시다. 뭐 어렵지 않아서.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긴 또 다른 생활용어죠. 생활용어인데 대화형, 생활용어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찾는 게 이제 문제고요. 일단 1번에 한번 읽어보면 Do you know what time it is? 그러니까 지금 몇 시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니까 B가 무슨 얘기를 해요? I'm busy these days. 저 요즘 바쁩니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넘어갑시다. 2번에 보니까 2번이 이제 답인 건데 2번 같은 경우 좀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보면은 Where are you headed? 이때는 이 head라는 단어가 이것도 제가 이제 생활용어에서 많이 언급을 했던 건데 머리라고 하지 마시고 head가 이제 동사로 쓰이게 되면 어디로 향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너는 어디로 향하고 있니? 어디로 가고 있니? 라고 하니까 We are off to the grocery store. 식료품점으로 이때 be off to 어디로 향하고 있다. 어디로 가고 있다. 어디로 막 출발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떨어졌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식료품점으로 off 출발하고 있어. 가고 있어. 라고 이제 뜻 보이기 때문에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올바른 건 2번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사실 요것도 이제 틀린 수험생들을 보니까 하는 말이 요 표현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off라고 하는 be off to라고 하는 요 표현을 몰랐다라고 하는데 몰랐으면 이제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때 그러니까 그쵸?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 어디로 출발하고 있다, 어디로 향하고 있다, 어디로 가고 있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게 되면 Can you give me a hand with this?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죠. 나 좀 도와줄래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B가 뭐라 그래요? I'll clap for you. 제가 응원해드리죠. 제가 칭찬합니다. 제가 이렇게 박수를 쳐드릴게요. 이런 뜻인 거죠. 클랩이 박수치라는 뜻이니까, 그쵸?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이고요. 4번에 보니까 Has anybody seen my purse? 제 지갑 보신 분 계신가요? 라고 하니까 B가 오랜만이네요. 라고 하네요. 그죠? 4번도 틀렸고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고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법 문제네요. 문법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요즘 참고로 문법의 추세가 물론 옛날에는 빈칸도 많이 나오곤 했지만 요즘은 문법이 약간 영작이 많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영작 문제를 갖다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하시는 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1번에 봅시다. 답이 1번이네요. 그쵸? 나는 네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내게 말하는 것을 후회한다. 너에게 말하는 것을 후회한다. 말하는 것을 후회한다. 어떻게 썼어요, 지금? regret to 동사 원형을 썼는데 틀렸죠? 어떻게 써야 돼? regret to가 아니라 regret ing로 쓰는 거죠. 이 regret 같은 경우 regret 같은 경우가 이제 뒤에다가 뭘 쓸 수가 있고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둘 다 쓸 수가 있죠. 그런데 뜻이 다르죠. 투부정사를 썼을 때는 뭐뭐 하는 것을 그러니까 뭐뭐 하게 되어 유감스럽다. 뭐뭐 해서 유감스럽다라고 해석을 하고 ing를 썼을 때는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선 지금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하는 거니까 to tell이 아니라 뭐뭐 하게 되어 유감스럽다가 아니라 이제 tell이 아니라 telling으로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너에게 말했던 것을 후회한다. 뭘 말했던 건? 내가 네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말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한다라고 할 때는 다시 한번 뭘 쓴다? regret ing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2번에 보니까 그 병원에서의 그의 경험은 그녀의 경험보다 더 나빴다. 뭐뭐보다 더 뭐뭐했다. 뭘 썼다? 비교급을 썼다. 비교급에서의 출제 포인트는 비교 대상의 일치인 거죠. 그쵸? 그의 경험과
그녀의 경험, 그녀의 경험을 비교했으니까 얘도 올바르게 쓰였다라는 거겠고,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허라고 쓰게 되면 맞아? 틀리다? 틀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의 경험과 그녀를 비교할 수는 없죠. 그의 경험과 그녀의 경험, 그녀의 것을 비교해야 하니까 뭐가 맞다? hers가 올바르게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합시다. 3번에 보게 되면 그것은 내게 지난 24년간의 기억을 상기시켜준다. 뭐가 맞아요? reminds A of B 구문인 거죠. A에게 뭐뭇을 상기시켜주다. remind A of B. 다시 한번 뭐뭇에게 뭐뭇을 상기시켜주다. remind A of B 구문으로 올바르게 쓰였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나는 대화할 때 내 눈을 보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형광펜을 어디에다가 친다? look me in the eyes. 여기 되겠죠. 그쵸? 이게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은 보통 우리가 한글에서 보면 이제 내 눈을 보는 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두 look at my eyes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떠한 신체 일부가 들어가는 표현의 경우에는 어떠한 그런 동사를 쓰고 나서 신체 일부와 관련된 동사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전치사 플러스 그 해당하는 어떤 그 신체 부위를 쓰는 이렇게 표현으로 써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누가 제 눈을 쳤다라고 칩시다. 누가 제 눈을 쳤다라고 치면은 뭐 somebody hit me in the eye 이렇게 쓰는 거죠. hit이라는 게 치다라는 뜻인 거고 me 나를 쳤는데 나의 어디를 쳤다? in the eye 내 눈을 쳤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얘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look me in the eye 하게 되면은 나를 봤는데 나의 어디를 봤다? in the eye 눈을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신체 접촉과 관련된 그런 어떤 표현에서는 이런 동사 그다음에 사람을 쓰고 나서 전치사 플러스 그 신체 부위를 쓴다라는 거. 그거를 좀 우리가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사실상 뭐 조금 약간 지엽적인 문법일 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문법 기본서 때 한 번은 언급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외워두셔도 돼요. 뭐 hit me in the eye, 뭐 look me in the eye 이렇게 하나의 그런 표현으로 암기하고 있어 두시면은 그렇게 다음부터는 틀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시간이 없어서 독해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 이제 독해가 쭉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독해 같은 경우는 뭐 글이 엄청나게 길지도 않았고 지문의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지도 않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정말 독해 연습 그리고 구문 연습을 꾸준히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되게 물론 시간의 압박만 없었더라면은 풀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찾고 있는 건데 보게 되니까 이제 앞에서 보면 이제 나와요. 앞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루이 14세가 뭐 했다? 필요로 했다. 어떠한 궁전이 필요로 했다 이거죠. 그의 위대함에 걸맞는 그의 위대함을 뭔가 기릴 수 있는 궁전이 필요로 한 거죠. 그래서 그가 뭘 결정했다? 짓기로 결정한 겁니다. 무엇을? 엄청나게 큰 새로운 집을 짓기로 한 거죠. 어디에? 베르사유에. Where a tiny hunting 거기에는 뭐가 있었는데 아주 작은 사냥용 오두막, 사냥용 쉼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작은 사냥용 쉼터가 서 있었던 거기 베르사유에다가 이제 큰 엄청난 그런 어떤 궁전을 짓기로 했다라는 거죠. So after almost 50 years of labor, 그러니까 5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이 작은 어떤 사냥용 쉼터, 그런 오두막이 뭐로 바뀌었다? 거대한 궁전으로 바뀌었다. 여기가 이제 핵심인 거죠. 궁전으로 바뀌었다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전부 다 이 뒤에서부터는 그 궁전에 대한 설명이죠. 얼마나 거대해졌는지에 대한 설명인 거고 여기 앞부분이 글의 주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답이 그래서 몇 번이 된다? 4번인 거죠. 베르사유 from a humble lodge. 그쵸. 되게 초라한 보잘것없는 어떤 그런 오두막에서 뭐로 바뀌었다? 위대한 궁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답이 그래서 몇 번? 4번이 되겠고요. 네, 답은 어렵지 않았던 그런 제목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나머지 보기가 뭐 워낙 너무 지문의 내용과 너무 어긋나서 사실 읽어보지 않으셔도 딱 봐도 이제 글의 소재나 이런 게 언급되어 있는 4번이 답인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글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문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수업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 글의 흐름상 어색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와 어긋나는 문장을 찾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글의 주제는 어디에서 나온다? 앞부분에서 반드시 언급이 됩니다. 이런 문제의 특징에서는. 글의 주제가 앞부분에서 이제 언급이 되는 거고 앞부분을 본다라고 보니까 철학자들은 have not been as concerned 별로 관심이 없대요. 어디에 관심이 없다? 인류학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합니다. 뭐만큼이나 그러니까 인류학자들이 철학에 관심 있는 것만큼이나 근데 그렇게 많이 철학자들은 인류학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글에 뭐가 된다? 전체적인 배경과 소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를 보니까 few가 있으니까 부정을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영향력 있는 어떤 그런 동시대의 인류학자들은 뭐 하지 않는다? 인류학적 연구를 갖다가 그들의 어떤 연구에
into account, 별로 집어넣지 않았다. 별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봤을 때 글의 주제는 뭐다? 철학자들이 인류학을 갖다가 별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주제인 거죠. 그럼 이 다음부터 나와야 되는 문장은 전부 다 뭐다? 철학자들이 인류학을 갖다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한 글로 쭉 써야 하는 건데 이게 어디로 가냐라고 보니까 보기 3번에 가니까. 보기 3번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사실상 위대한 철학자들, 우리 시대의 위대한 철학자들은 종종 뭐했다? 영감을 이끌어냈다. 어디에서부터? 다른 분야에서. 뭐와 같은? 인류학과 심리학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 위대한 영감을 얻었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이 글의 전체 주제는 뭔데? 철학자들은 인류학을 갖다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게 이제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앞에 문장,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4번에도 가게 되면은 어떤 그런 학생들은 거의 뭐 하지 않는다? 연구하거나 보여주지 않는다. 어떤 진지한 관심을 어디에? 인류학에. 다 그런 내용이에요. 어쨌든 철학인 인류학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걸 하는 건데 3번만 지금 위대한 철학자들이 뭔가 인류학에서 다른 분야에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하니까 답은 몇 번?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거, 주제와 어긋나는 거는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빈칸 문제가 되겠는데, 요번에도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그 이제 빈칸 문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문제 정도 나왔던 걸로, 한 문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한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그런 빈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읽으면 나오는 건데, 한번 봅시다. 자, all of us inherit something. 우리 모두는 어떤 것을 물려받는다고 합니다. inherit이 물려받다니까. in some case, 어느 정도 보시게 되면은, 그게 이제 돈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부동 땅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재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물질일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가족의, 여기 보면 이제 가족의 어떤 그런 헤어룸, 유산 같은 거죠. 뭐와 같은? 뭐 할머니의 웨딩 드레스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버지 어떤 그런 도구들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는 갖다가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라고. 여기 있는 것들 지금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물려받는다라고 언급되어 있는 웨딩 드레스나 아버지의 도구, 돈, 그 다음에 몇몇 어떤 그런 물체들 같은 거. 전부 다 어떤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고 어떤 것들? 구체적인 것들. 구체적인 것들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제 빈칸 들어가 있는 문장 보니까 but 이렇게 나오죠. but 그러나 beyond that, 그런 것들을 넘어서 우리 모두는 something else,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도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something이 뭐냐? 빈칸인 건데 그 뒤에를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but이 있으니까 얘와 얘의 내용은 어때야 돼요? 반대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반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뒤에를 보니까 something, 여기도 나와 있는 거죠. something we may not even be fully aware of. 그쵸? 어떤 것인데 그게 어떤 것? 우리가 심지어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어떠한 daily task, 일상의 어떠한 일들, 그 다음에 특정한 문제들, 뭐 이런 것들, 얘네들의 그 다음에 도덕적 이슈 이런 것들, 얘네들이 전부 다 특징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구체적이지 않는 거죠. 구체적이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의미하는 거고. 또 계속 읽다 보니까 또 뭐가 나와요? 그다음에 이런 그런 거, 뭐 어떠한 그러니까 그런 휴일을 갖다가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전통을 갖다 지키는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떤 것들? 구체적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뭐 한다? 물려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그걸 똑같이 나타낸 게 뭐다? 보기에 3번이다라고 하는 거죠. much less concrete and tangible. 이때 이 tangible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제 실제한 눈에 보이는 유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은 훨씬 덜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물려받기도 한다. 답이 그래서 몇 번? 이거의 반대. 여기는 벗 기준으로, 요 벗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구체적인 것과 반대가 되는 3번이 여기에 들어오는 게 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요것도 이제 우리가 보통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막 많은 어떤 엄청난 논리력과 추론력을 많이 요구해야 되는데, 올해 이제 빈칸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읽으면 해석만 할 줄 알면 답이 나오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되게 평이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다음 문제, 이제 1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이번 문제가 이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제가 이제 아까 물론 그 변별력에 해당하는 문제라 그래서 어휘 2번과 그 다음에 독해 19번을 넣었는데, 얘는 제가 넣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도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글을 좀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포인트가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문제 한번 잘 보도록 하면은 사실 핵심은 여기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벗부터.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는 건데, 벗 뒤에 한번 읽어보게 되면 여기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문장 구조가 어려워서 한번 보게 되면은 심지어 뭐하기 전에도 현대의학이 뭐하기 전에도 extended, 연장시키기 전에도, 무엇을 연장시키기 전에? 기대 수명을 연장시키기 전에도, 그러니까 이제
기대 수명이 연장됐잖아요, 요즘 많이. 그렇기 전에도 평범한 가정들, 옛날에 평범한 가정들은 were including, 뭐뭇을 포함하고 있었다. 조부모들이나 증조부모님들을 포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야 워낙 기대 수명이 올라가서 이제 가족들의 뭔가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나 이런 게 많지만 옛날에도 다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을 갖다가 이런 노인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넘어갑시다. 이 다음이 중요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은 That's because while old folks consume materially, they give back behavior이 되어 있는데, 여기 조금 문장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분석해 보시면 이 what부터 materially, 여기가 사실은 뭐가 돼요? 여기 있는 give back, 돌려주다라고 하는 동사인 거죠. 이 동사의 목적어 부분이 됩니다. 목적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목적어를 앞으로 빼버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라고 보니까 that's because, 그래서 뭐뭐 때문에, 그것은 뭐뭐 때문이다. 그들이, 이때 they가 가리키는 그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증조부나 뭐 그런 분들 말하는 거겠죠. 노인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이 뭐 하기 때문이다? 돌려주기 때문이다. 어떻게? 행동적으로 돌려준다라는 거죠. 무엇을 돌려준다? 이제 old folk, 이제 똑같은 겁니다. old folk가 이제 이 노인분들이죠. 그 노인분들이 물질적으로 뭔가 소비했던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행동적으로 돌려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나이 드신 분들도, 노인분들도 어떠하다? 굉장히 필요한 역할을 한다.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게 되니까 이제 예시가 나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뭐야? providing, 제공하는 것. 이 leveling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제 평행을 맞추는 거죠. 균형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균형을 맞추는, 그리고 또는 합리적인 어떤 그런 중심점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어디에? The tumult, 이 소란과 소동이죠. 어떠한 이런 소란과 소동에 어떻게 우리들 주변을 갖다가 막 휘저어 놓을 수 있는, swirl around, 막 휘저어 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소란에 갖다가 뭐가 된다? 중심점이나,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균형을 맞춰주고, 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그런 중심점을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포인트는 뭐다? 결국 나이 드신 분들, 노인분들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어디로 따와야 된다? 답이 그래서 1번이 된다는 거죠. 1번이. 시니어스가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죠. 이제 노인분들도 뭐하다? Have been making contributions. 뭐해 왔다? 기여해 왔다. 상당히 많이 기여해 왔다. 어디에 기여해 왔다? To the family. 가족에 상당히 많이 기여해 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어떤 그 하나의 그냥 부연 설명에 다 불과합니다. 그냥 뭐 진화적으로 봤을 때 뭔가 뭐 음식이나 막 이런 것들 뭐 되게 다 중요했는데, 그러나 뭐도 중요하다? 노인분들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요지, 즉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보기 1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기 1번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보기 4번을 종종 많이 찍으셨던데, 이게 보니까 the extended family, 뭐 대가족이겠죠? 대가족은 comes at a cost of limited resource. 그러니까 뭐 제한된 자원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사실 여기 위에 언급이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급이 안 되어 있을 뿐더러 이게 지금 뭐 대가족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없고요. 이게 4번을 보기에는 조금 많이 글의 요지와는 많이 어긋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긋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글의 순서를 찾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18번 문제네요. D체크형 기준 18번 문제인 건데, 요 문제도 우리가 일단 한번 보도록 한번 할게요. 바로 가보면은, 여기 한번 처음 먼저 해석을 해봅시다. 여기가 뭐 중요한 부분이니까. Nowadays the clock dominates our lives.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재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시간이 뭐하니까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지배하는 거죠. 너무나 많이 지배하니까 so 대신에요. It is hard to imagine life. 삶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뭐가 없는? 그것이 없는 삶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다더라. Before industrialization, 산업화 이전에 대부분의 사회들은 뭐한다? 사용했다. 뭘 사용했다더라? 태양과 그 다음에 달을 사용했다 이거죠. 뭐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와야 되냐라고 보니까 우리가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게 A, B, C를 읽어보게 되면은 어떤 수로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뭔가 시간의 흐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B번에 보시게 되면 뭐가 나와요? When mechanical clocks first appeared. 그쵸? 그러니까 기계적인 어떤 시계가 뭐 하기 전에? 처음 등장하기 전에. 이때가 이제 언제를 가리켜요? 옛날에 가리키는 거죠. 옛날 시대. 그럴 때 그들은 등장했을 때, 처음 나타났을 때 그것들은 즉각적으로 되게 인기 있어졌고 그 다음에 유행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니까 사람들이 발명했다 그러면서 표현, 어떤 오브 더 클락이나 clock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시간을 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된 어떤 걸 옛날의 내용인 거고 과거의 내용인 거죠. 과거의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가게 되면은 그 앞에 있는 요 클락 이런 것들 갖다 그대로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these clocks 이러한 시계들이 어떻게 장식적이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장식적으로도 많이 쓰였다. but 그러나 항상 유용한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이제 보면 이제 this was 이것이 바로 뭐뭐 때문이었다. 뭐 지방이나 어떤 그런 다른 마을들이 뭔가 시간을 말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었다. 뭐 시간을 말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행객들은 had to reset their clocks. 그러니까 되게 반복적으로 뭔가 시계를 맞춰야 했다라는 거죠. 여기가 지금 전부 다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은 얘네가 항상 유용하지 않았었다라는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시간을 다시 맞췄어야 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막 70개의 다른 타임존이 있었다라고 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마지막에 A로 가서 이제 현대로 넘어온 거죠. 여기서는 for the growing network of railroad. 그러니까 이제 증가하는 어떤 그런 철도 이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를 위해서 the fact that there were no time standard. 어떤 시간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 뭐가 됐다? 재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재앙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에 대한 또 변 설명이 나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 봤을 때는 정체에 있는 이 글의 순서가 뭐로 가는 게 맞다? 시간의 흐름 순서, 시대의 어떤 그런 흐름 순서로 가는 게 맞고요. B가 가장 먼저 발생한 옛날에 시계가 처음 나타났을 때 설명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받는 게 C번에 이런 시계가 되게 장식적인 역할이 컸었고 그래서 항상 유용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이러한 내용들을 써주고 있고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된다? 이제 이런 어떤 레일로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뭔가 시간적 기준이 없다라는 게 현재 어떻게 되었다? 재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쓰고 있고요. 답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 B, C, A의 3번이 맞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가는 게 맞겠고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해석만 좀 꼼꼼히 할 수 있었다면 사실 어떤 시간적인 순서, 흐름만 좀 잡았으면은 네,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이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문제는 어디 갔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제 19번인 건데 요 문제죠. 요 문제. 사실 요게 이제 제가 봤을 땐 정말 좀 킬러 문항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너무나 이제 뭐 해석도 어렵고 그 다음에 추론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부분인 건데 우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풀 때도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은 사실 이 부분을 바로 다짜고짜 읽는 것보다 여기를 먼저 읽는 게 편합니다. 여기를 먼저 읽어야지만 글의 무엇을 주제나 소재 이런 것들을 먼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얘를 읽게 되면은 훨씬 더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읽고 나서 무엇을 해본다? 앞과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 추론을 해본다라는 거죠. 추론 좀 해보게 된다라면은 우선은 뭐 제가 이거 다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일단 한번 답을 푸는 과정을 조금 보여드리면은 자 우선 한번 여기를 한번 봐봅시다. 여기를 한번 바로 봐보면은 but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but 부분인 거죠. but 부분인 건데 but there is also clear evidence 또한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고 해요. 또한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증거가 있냐면은 밀레니얼 세대들 언제 요때 태어난 그런 밀레니얼 세대들이 뭐하고 있다? 저장하고 있다. 저축하고 있다. 더 많이, 더 되게 뭔가 공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뭔가 돈을 저장한다는 거죠. 저축한다는 거죠. 뭘 위해서? 은퇴를 위해서. 뭐 누구보다? X세대가 그랬던 것보다 언제? 그들의 나이, 같은 나이인 22에서 37세의 그들이 그랬던 것보다 요때 태어난 요 사람들이 뭐하고 있다? 더 적극적으로 돈을 많이 저축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여기 앞에 있는 게 뭐가 있다? 벗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봤을 때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얘와는 반대의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반대의 내용이 뭐예요? X세대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야지 그러나 벗 다음에 증거가 있는데 어떤 증거? 밀레니얼 세대가 더 많이 돈을 저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디를 가냐라고 보니까 그 이제 보기 4번에 가는 거죠. 4번에 가니까 보기 4번에 가니까 4번 앞에 보니까 그렇다. X세대 이게 X세대를 뜻합니다. X세대인데 어떻게? 뭐 요때 태어난 그렇죠. 요때 태어난 X세대들이 have 뭘 가지고 있다? 더 높은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이 더 높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에 가서 그러나 분명한 증거가 있다. 어떤 증거가 있다? 밀레니얼 세대들, 이때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 X세대보다 은퇴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돈을 저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4번 뒤로 가니까 and 그리고 that
might put them in better finance. 이때 them이 가리키는 게 누구다? 바로 여기 앞에 있는 밀레니얼 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at 그것이 여기서 that이 가리키는 건 또 뭐가 되고 이 앞에 있는 문장이 되는 거죠. 밀레니얼 세대가 더 적극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뭔가 돈을 저축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하고 있다? might put them 그들이 갖다 어떻게 놓고 있다? 더 나은 재정적인 어떤 상황에 놓은 것이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하는 것보다. 답이 그래서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라는 거죠. 4번이 된다. 여기가 이제 적절한 건데 요게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찍으신 경우가 몇 번이냐면 2번이에요. 2번을 또 되게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왜냐면 2번 앞에도 뭐가 있냐면은 어디 갔죠? 여기 있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밀레니얼 세대가 모으고 있다. 더 적은 돈을, 그러니까 더 적은 돈을 모았다. 무엇보다 X세대가 그랬던 것보다. 그렇죠? 뭐 때문에 이제 그들이 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but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만약에 but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글을 쓸 때 여러분 우리가 내용을 그렇게 막 많이 막 휙휙 바꾸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but을 써서 밀레니얼 세대가 돈을 더 많이 모으고 있다. 그러나 갑자기 또 여기서 이렇게 또 X세대 얘기를 하고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글 자체를 갖다가. 이게 그 논리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반대되는 내용을 쓸 때 앞에서 이러한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but 그러나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반대되는 내용을 써야 되는데 여기 만약에 2번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그 글의 논리가 너무 이제 막 왔다 갔다 해버리게 되는 거죠. A로 갔다 B로 갔다 또다시 A로 갔다 B로 갔다 그렇게 이제 글을 쓰지 않는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보는 게 이 3번과 4번, 그러니까 이 3번 뒤와 4번 뒤를 봤을 때 이어지는 게 여기서 가르치는 그 that과 그 다음에 them이 여기는 그 X세대가 아니라 여기 뒤에 있는 그 밀레니얼 세대들을 받아야지 더 이제 문맥상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는 점. 그런 걸 봤을 때는 답이 2번이 아니라 몇 번이 맞다? 4번이 맞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 자체가 워낙 어려운 문제긴 해요. 워낙 그 2번과 4번 둘 다 막 조금 그러니까 시간이 압박도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 19번인데 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많이 틀리셨을 것 같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 틀리셔도 여러분들 전혀 아까워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다 틀립니다. 다 틀리는 문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런 걸 맞추면 정말 잘했겠지만 맞췄어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뭐 확실하게 자신감을 풀고 맞춘 게 아니라 그냥 찍어서 맞췄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거는 좀 어려운 문제긴 했으니까 너무 그렇게 막 연연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런 거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고요. 마지막 이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마지막 문제 보시게 되면은 내용일치죠. 그렇죠? 이번에 내용일치도 한 문제가 나왔어요. 보통 우리가 내용일치가 막 진짜 뭐 거의 두세 문제, 많게는 막 네 문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내용일치라는 게 워낙 지문을 다 읽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올해 이제 한 문제가 나왔을 뿐더러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답이 되는 부분 바로 한번 골라본다라고 치면 이게 답이 어디죠? 어디 갔죠? 여기 그쵸? 이게 답이 3번이죠. 3번. 아 죄송합니다. 3번이 아니라 4번입니다. 그쵸? 4번인 건데 오션 애시디피케이션 여기 일단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해양 산성화라고 하죠. 해양 산성화가 영향을 끼친다. 어디에? 산호의 성장에 영향을 끼친대요. 무엇보다 더 많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무엇보다 산호초 모래의 분해보다. 여기서 말하는 말은 뭐냐면은 즉 해양 산성화가 산호초의 성장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분해보다. 그게 이제 뭐와 다르다? 위에 가면은 여기 똑같이 나와 있죠. 이 부분이죠. 봅시다 한번.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Ocean acidification, 해양 산성화가 will impact,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거죠. 뭐해? 산호초의 분해, 산호초 모래의 분해에 더 많이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산호초의 성장보다. 그냥 똑같이 뭘 바꿔놓은 거예요? 이 보기를 갖다 바꿔놓은 거죠. 임팩트를 어펙트로 바꿨다 뿐이고 그 다음에 얘와 얘의 순서를 똑같이 바꿔놓은 것 뿐입니다. 그렇죠? 보기에서는 뭐가 산호초의 성장에 더 많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는데 지문을 보니까 지문에서는 뭐가 분해 더 많이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뭐가 아니라 성장이 아니라 답이 몇 번? 틀린 게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이 이제 4번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모두 20문제가 이제 끝났는데요. 일단 시험을 보시느라 다시 한번 너무나 수고하셨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 20번까지 문제를 한번 리뷰해봤고요.
뭐 시험에 일단 뭐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결과는 나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시험 결과에 너무 자책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일단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정말 노력하신 만큼 그만큼 어떤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항상 제가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당장 뭐 이번 시험이 끝났고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니죠. 7월 달에 또 국가직 시험이 있습니다. 국가직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요 일단 시험을 통해서 약점 체크를 확실하게 하시고 만약에 내가 어휘가 많이 틀렸다. 그럼 이제 어휘를 좀 더 암기하시고 열심히 문법을 많이 틀렸다. 그럼 문법을 더 보충하시고 독해를 많이 틀렸다. 그럼 독해를 더 하시면 되겠죠. 특히나 독해에서 뭐 내가 주제나 이런 거 많이 틀렸다. 그럼 주제를 더 열심히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약점 체크에 대한 어떤 기회를 삼으셔가지고 약점 보완을 잘 하셔가지고 다음 달에 있을 국가직에서 좋은 결과를 혹시나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나쁜 결과가 있었다면은 국가직에서 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물론 국가직 전에 제가 또 이제 아까도 이제 뭐 문법 때 잠깐 이제 언급을 했었지만 국가직 시험 전에도 제가 이제 다양한 특강 같은 거 문법이라던가 어휘라던가 독해와 같은 구문 독해와 같은 다양한 특강들을 이제 촬영해서 올릴 건데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럼 국가직 시험에 앞으로 있을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한공무원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강사 조재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